알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제 1항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신문상 보니까요, 2024년이네요. 제가 잘못. 2024년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되던 날입니다, 청장님. 그때 자정 무렵에 아마 경찰청장님 주관으로 국관회의가 있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시간이 정확한가요? 24시? 딱 자정이 시작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2항입니다. 그 당시에 국관회의의 핵심 안건은 계엄 선포에 따른 국회 경비 업무였을 것 같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계엄 상황에 그날 그 국회 경비는 경비국 소관인데 예. 전 국관이 다 모였기 때문에 계엄에 따른 전 경찰적인 그런 어떤 조치라든지 검토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국회 경비 업무도 포함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왜냐하면 서울청장이나 서울청의 경비를 담당하는 부장들도 참석을 하니까요. 맞습니까? 예, 서울청은 서울청장이 화상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서울청장이 참석하였습니까? 예. 그럼 결국 당연히 국회 경비 업무는 24시에 있었던 국관회의의 주요 이슈 중에 하나다. 맞습니까? 그러나 그게 뭐 논의되지는 않았는데 그날은 아무도 보고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한 그 20분 이야기하고 더 이상 논의 사항이 없어서 빨리 끝냈습니다. 아, 그 20분 동안 청장님께서 기조 발언을 하시고 그냥 다른 국관 참가 회의 보고는 없었습니다. 보고나 발언 없이 그냥 종료했다. 예. 그럼 청장님이 강조하신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경비 상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마도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렇군요. 예, 아마 그게 그날 참석했던 사람들이 일단 메모를 했기 때문에 그 메모 내용이 있는 대로 제가 발언을 했을 알겠습니다. 겁니다. 예. 하나만 더 추가로 여쭤보겠는데요. 그 계엄이 선포되면은 계엄법에 따라서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셨죠? 그건 이현영 사령관한테 들었습니다. 예, 그럼 방첩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장이 되고요. 예. 경찰에서는 그 수사 인력을 파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내 규정은 잘 모르는데 네.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거에 관해서도 국관회의에서 청장님께서 언급하셨습니까? 제가 그건 지난주에 권범중 제 비서실장하는 권범중 경정의 수첩에 그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 방첩사령부가 있는데요. 방첩사령부의 수사단장 김대우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방첩사령관은 그 간부들을 불러서 매뉴얼에 따라서 각자 맡은 임무를 수행하라라고 지시를 하셨다고 하고요. 수사단장의 임무가 합수부 설치와 운영이었기 때문에 합수부 설치에 따른 필요 인력 파견 요청을 먼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청에도 그 인력 파견 요청이 도달한 것이 맞습니까? 저는 여인영 사령관님한테 그 요청을 받았습니다. 아, 사령관이가 직접 받으셨군요. 예. 기관장 대 기관장으로 협조 요청을 한 것이군요. 예, 그럼 또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실무 차원에서도 당연히 협조 요청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사령관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으니까 실무적으로 연락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추가로 여쭤보면, 그럼 그 당시에 계엄이 선포된 직후 자정 무렵의 경찰의 핵심 이슈 상황은 국회 경비에 대한 안전 조치, 그 다음에 합수부 설치에 따른 수사 인력 파견 두 가지 이슈가 핵심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합수부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정식으로 요청이 와야 되기 때문에 당장 이 야밤에 무슨 조치하고 이런 사항은 사실 아니었다고 판단을 했고. 그러니까 예. 그런데 국회는 지금 상황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간에 국회 경비에 관한 상황과 합수부 설치 요청에 따른 후속 조치, 이것이 경찰이 해야 될 임무였던 건 일단 맞습니다. 그때까지는 그 정도로 인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망입니다. 지금 국회 상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국회의원들의 출입 관련 민원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핵심 문제였습니다. 맞죠, 총장님? 그러니까 이제 그 국회의원들의 출입보다는 그러니까 국회를 뭐 집단적으로 진입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태가 안 나도록 저희들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신 말씀을 종합해 보면 국회의원 출입 문제도 있었지만 또 일반 시위대나 또 외부에서 폭도들로 우려되는 사람들의 국회 난입을 방지하는 것도
임무 중에 하나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게 가장 핵심적인 거고요. 그 가장 핵심적인 예, 거죠. 예, 예. 그 국회의원 출입과 관련해서는 그 서울청장의 보고가 있어서 허용을 했고 그 뒤에 이제 포고령과 관련해서 제가 통제하라고 서울청에 지시를 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대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하고 추가로 그럼 다시 확인해 보면 그러면 국회의원 출입은 이미 허용이 됐기 때문에 큰 이슈가 아니었고 오히려 시위대나 폭도 폭력 세력들의 국회 난입과 그걸 방지하는 것이 관심사였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공공시에는 네. 국회의원의 출입이 통제된 이후였고 네, 그와 관련된 후속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그냥 평온하게 잘 통제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항 묻겠습니다. 그 실제로 서울청에서 국회 경비 업무를 담당하죠.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경찰청에서는 국회 경비에 대한 실제 실행 권한은 없죠.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다음에 5항입니다. 그 서울청에서 그 경비안전계장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 최창복 계장인데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최창복 계장은 지휘통신을 하더라고요. 예, 지휘통신 그 담당. 통신망이 있던데 그 통신망을 통해서 그 국회 부근에 있는 각 기동대장 그리고 영등포소 경비과장을 상대로 발신을 하고요. 기동대장과 경비과장이 수신을 해서 현재 현장에서 국회 경비사무가 수행 중이다 이렇게 확인되던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계통을 받는 게 맞죠? 예. 서울청장이 경비안전계장한테 지시를 하면 경비안전계장 최창복 계장이 서울청 지휘통신망으로 명령을 발신하고 예. 그럼 그것을 기동대장과 경비과장이 수신해서 현장에서 실행하는 예, 그런 방식 맞습니까? 맞습니다. 6항입니다. 서울청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이는 계엄 선포 직후부터 국회의원 출입은 전혀 통제하지 않았다라고 명백히 증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최창복 경장이 어떻게 진출했는지는 제가 잘 그건 모릅니다. 잘 모르십니까? 예. 7항입니다. 서울청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G망 통신은 음모로 발신한다. 맞죠? 맞습니다. 예. 특히 시위대를 뜻하는 음모인 진군이 있다. 맞습니까? 진군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다음에 국회의원을 뜻하는 음모가 산원이라고 되어 있다. 예, 맞습니까? 예, 산원입니다. 이렇게 명확히 구별되기 때문에 계엄 선포 직후에 국회의 출입 통제는 명백히 진군을 통제하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그 뭐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휘를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십니까? 예, 실제로 그- 제가 무전방을 안 듣고 있어가지고 그 무전을 안 드셨습니까? 예. 서울청에는 본청에는 그 무전통신망이 열려 있지 않나요? 근데 이제 체계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그러니까 열려는 있습니까? 안 열려 있습니까? 이거 예, 일단 들을 수는 있습니다. 들을 들을 수 수는 있다. 있는데 네. 그 경찰청장 집무실에는 무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으려면 무전기를 가져오라 해서 이제 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예. 들을 수는 있지만 그날은 별도 조치가 뭐 필요하다 그 말씀이죠. 그게 국회에서 잘 서울청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추가로 뭐 상황을 체크해가면서 지시를 해야 될 상황은 아니었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 판단을 했으면 경찰청장실은 9층에 있고 8층에 종합상황실이 있는데 종합상황실에 가면 지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그런 판단을 했으면 8층 종합상황실로 내려가서 지휘를 했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럼 8층 서울 본청 종합상황실에 내려가면 서울청의 지휘통신망 전체를 다 들을 수 있고 예,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전국의 지휘통신망을 다 들을 수 있습니까? 예, 필요한 경우는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경기 뭐 강원 부산 예. 다 들을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8항입니다. 그래서 최창복 계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에 현 온도부로 진군 전면 차단한다라고 지휘통신을 내렸고 일부러 산원을 뺏고 통신했기 때문에 그 뜻은 명백히 일반 시위대 진입만 차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현 온도라는 게 시간을 의미하는 그렇게 거죠. 맞죠? 예, 현 시간보로 진군, 그러니까 시위대. 시위대 진입 차단 이렇게. 예, 그래서 최창복 계장은 자신은 결단코 국회의원을 출입 통제를 한 적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러면? 예, 진술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 추가로 물어보면요. 지휘통신망은 원래 녹취를 뜰 때 음어로 녹취를 떴다가 다시 그 음어를 평어로 바꾼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수사 기록에는 음어와 평어가 다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그거 알고 계셨나요? 저는 못 봤어요. 그건 모르셨습니까? 예. 근데 검사들이 그 평어로 돼 있는 거 지휘통신망 녹취록을
이용을 해서 마치 국회의원들에 대한 출입이 통제된 것처럼 주장했던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전 내용 잘 모릅니다. 수사 과정에서 그러한 검사들의 그 유도 신문에 넘어가셔서 마치 국회의원 출입이 통제된 것처럼 진술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재판장님 이해했습니다. 예, 검사들이 그렇게 유도를 한 적도 없고요. 유도했지. 예, 검사들이 유도했는데 경찰청에서 보내온 그 서울청 무전방 검사는 구출은 유도했지 않소. 아니, 유도했는데 뭐 유도 안 제가 이제 했다고. 발언을 하고 그러면 있는데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이제 연말인데 저기 말씀 좀 들어봐요. 네, 그 경찰청에서 보내온 아니 저 이거 이 변호사님 다 나왔죠. 이 변호사님 말씀 좀 들어보고 저 다른 경찰청에서 분들과 보내온 서울청 무전방 내용의 평화 음모 버전은 다 경찰청에서 번역해서 검찰로 송치한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녹취에 남겨놓겠습니다. 예, 계속하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다 통제가 됐기 때문에 그걸 뭐 그건 객관적인 상황을 저는 전제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